지금 생각해도 욕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저와 같은 이 평범한 남편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러한 남자를 길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침이라도 한번 뱉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요, 절대로 싱글인 여자는 만나지 않고 그냥 유부녀만 만나서 불륜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어서 이제 전 계속 이제 들었죠. 자신은 무조건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만 불륜 행위를 한다고, 이거를 마치 약간은 좀 자랑스럽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이게 무슨 뭐 얼굴도 모르는 남편들의 아내와 불륜 행위를 함으로 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무슨 정복감, 무슨 성취감, 아니면 어떤 무슨 승리감, 이에 도취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솔직히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지금의 일을 하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아무튼 이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제 첫 번째, 이 싱글인 여자들은요, 이제 남편도 없고 가정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눈치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부남인 자신의 시간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되는 자기 자신을 계속 붙들고 있고 못 가게. 좀 더 있자, 좀 더 있자, 뭐 오늘 하루 같이 자면 안 되냐, 우리 어디 여행 가면 안 되냐, 이제 자꾸 이제 이걸 요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자기 자신은 또 마음이 약해서 또 그 말을 또 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싱글인 여자 자체를 아예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 자신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투가 자기 자신이 그동안 유부녀들과 바람은 많이 피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가정은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 결론이.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유부녀들은요, 특별하게 자기 자신이 잡지 않는 이상은 그 시간 되면 알아서 다 집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또한 집으로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내한테 걸릴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부녀들도 자기 자신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자기를 더 불러내지 않아서 그게 좋다고 합니다. 이래서 남편 있는 유부녀들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언제든지 실증이 나서 버려도 조금의 죄책감도 들지 않아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그들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들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데 있어서 크게 골머리를 썩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유부녀 또한 자기 자신이 불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 자신이 싫다고 헤어지자고 한다 하더라도 막 그렇게 뭐 심하게 뭐 매달리거나 잡거나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참 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싱글인 여자와 한번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지려면 이 자기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게 또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헤어지는데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를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는요.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자기 자신은 절대로 싱글인 여성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셋째는 이게 참 웃기지도 않는 게요, 그 싱글인 여자는 유부남인 자기 자신을 만날 게 아니라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 남자가요, 정말 제정신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남편의 결론은 그거예요. 싱글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그 싱글 여자의 미래를 막는 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감, 그리고 헤어질 때 죄책감도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싱글 여자를 만나지 않고 그냥 언제든 헤어져도 뒤탈이 없는 유부녀를 그래서 만나왔답니다. 그냥 이 정도 되면 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 지금의 일을 하면서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비정상이었어요. 아무튼 이 남편은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유부녀만 만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하나 모르고 있는 게, 만약에 그 만나고 있는 유부녀의 남편한테 이 사실을 걸리게 되면,
그때는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 만나는 유부녀마다 교육을 시킨대요. 뭐 카톡 대화, 문자 대화 뭐 할 때마다 다 완전히 지워버리게끔 하고, 그리고 일체 저녁 6시가 넘어버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을 하기 때문에 걸릴 리가 없대요. 근데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들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불륜 행위를 하고 다니겠죠. 자신이 반드시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절대로 불륜 행위 하지 않을 겁니다.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완벽하게 잘 속이면서 불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착각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종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불륜을 같이 저지른 아내의 남편한테 걸려서 완벽하게 작살나는 상간남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특히 이 불륜 아내들의 남편들 중에는요, 이 소시오패스나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남편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다들 이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성향 알고 계시죠? 이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들입니다. 이 뺀질뺀질거리면서 바람이나 피는 이 상간남들이 이런 남편을 건드린 거예요. 이때 상간남 어떻게 했어요? 반 죽어납니다, 진짜로. 저는 이러한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유일하게 그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라고 조언도 해줘요. 아무튼 이런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한 남편한테 걸리면 그 부인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말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것이고, 이들의 첫 번째 타겟은 상간남입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이 상간남을 박살을 내버려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이 복수심, 집착은요, 정말 우리 상상을 불허합니다. 예전에 어느 상간남이 그랬어요. 이러한 남편한테 걸려서 무척 당하고 또 당하고 끝없이 당하니까 자기 고추를 잘라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이러한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이런 불륜 남편들은요, 이러한 사람한테 한번 걸려야 돼요. 이러한 사람한테 한번 걸리면요, 두 번 다시 바람필 생각 안 할 겁니다. 겁이 나서라도요. 그런데 또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 사람의 천성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고통의 기억이 서서히 사라질 때쯤 또 어디선가에 뺀질뺀질 거리면서 또 유부녀들 꼬시려고 온갖 플러팅 행위하면서 돌아다니겠죠. 아무튼 이 남편은요,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자기 아내한테 걸렸어요. 그것도 아주 우습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혼 위기가 닥쳐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이제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줄줄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도요, 조금의 죄책감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것도 하나의 능력 아니냐, 이런 논리였어요, 이 남편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정말 네 와이프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실성도 없어 보였고,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도 나는 저런 사람 사건 해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찾아가 봐라 하고 그냥 보냈죠. 하지만 이러한 남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남편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그 남편을 보내고 한참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남편의 불륜 행위에 대한 방식을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놈한테 넘어가는 정말 생각 없는 불륜 아내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끼가 다분하고 정말 남자 좋아하고 항상 음탕한 여자들, 이런 유부녀들은요, 굳이 이런 놈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바람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유부녀들은 다 제쳐두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우연히 이런 놈을 만나서 뭐 이쁘다는 소리도 듣고 뭐 여성스럽다, 뭐 성격 좋다, 뭐 보고 싶다, 이러한 말을 들음으로 해서 어느 날부터 문득 막 연애 감정이 생겨서 정말 저 놈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고 용기를 내서 이 불륜 행위를 하는 아내들, 이런 아내들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계속 플러팅 행위를 하면서 뭐 좋아한다, 보고 싶다,
싶다, 사랑한다 이러면서 만났던 그 남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부녀이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즐기다 버리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남자를 자기 자신이 만났다는 것을 알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이러한 놈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가정을 걸고 더 넓게 생각하면 자기네 인생을 걸고 불륜 행위를 했던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불륜 행위를 하는 남자 여러 번 만났는데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선 뭐 그렇게 잘나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여자를 만나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저 그냥 뺀질거리면서 그냥 말만 술술술술 잘하는 그런 남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이 아내분들이 이러한 놈들한테 속아서 그렇게 불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같은 남자가 남자를 보는 시선과 여자가 남자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실 뭐 차이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똑같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건데요. 이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정말 자기 아내와 자식들 이 가정을 위해서 나가서 정말 남의 눈치 봐가면서 힘들게 돈을 벌고 그러면서 고생 해갖고 와가지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자신의 아내는 이런 비열한 놈을 만나서 이런 불륜 행위를 하는 걸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아 정말 그때 남편의 심정은요.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어느 아내가 이러한 성향을 가진 상간남을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남편한테 걸렸죠. 그 남편은요 정말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그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차마 그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아내한테 다짐만 받았죠. 두 번 다시는 그 상간남을 만나지 않기로 하는 그 약속만큼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약속 받았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여전히 힘들었죠. 내 아내가 그러한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믿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아내가 그 상간남을 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내는 이미 한 번 걸렸기 때문에 이 상간남을 만나는 방법이 더 교묘해졌어요. 그래도 걸릴 놈은 걸리게 마련입니다. 이들의 카톡 대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상간남은요 온통 이 여자를 섹스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온통 대화 주제가 다 성적인 얘기뿐이었어요. 거의 90% 이상이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더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대화만 골라서 이 상간남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선 더 환장하는 게 아내가 그 말을 일일이 다 받아주면서 같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래도 너무 농도 짙은 얘기하기에는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간남하고는 그런 대화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 상간남이 지금 너무 보고 싶은데 너 남편한테 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나 네 몸을 좀 보고 싶다. 계속 졸랐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또 멍청하게 욕실로 가서 옷을 다 벗고 전신 사진을 찍어서 몇 장 해서 그 상간남한테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상간남이 그걸로 만족합니까? 그리고 또 어느 특정 부위 찍어서 보내달라 라고 하니까 이 아내가 또 그대로 찍어서 보내줘요. 이러한 것들을 아내의 핸드폰을 뺏어서 남편이 카톡으로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에도 두세 차례 나가서 만났더라고요. 이 남편은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두 번의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남편분이 말했던 것 중에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잠자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혼자 펑펑 울었대요. 그 얘기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이 남편은요,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주말에 이제 제 블로그를 보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이제 가까운 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만났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이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자살 예방 상담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뭐 특별하게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자기 자신의 얘기를 다 들어주더랍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이렇게 시간 제한 없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위안이 많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힘들 때는 이 자신의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 때는 사람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뭐 그 남편한테 뭐 형식적으로 위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저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그 남편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주기도 하고 계속 울길래 그냥 울도록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이 외에도 뭐 정말 뭐 어느 남편들은요 정신과 치료약을 먹고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시면서 어떻게 왔는지 기억에도 안 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분은요 어디 뭐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남편분들도 꽤 됐어요. 그냥 거기에 확 빠져버리고 싶다, 이제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요, 대부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의 그 정신적인 고통이 평생을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평생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흉터는 남겠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아픔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 이 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망각이라는 게 없다면요 우리 인류는요 오래전에 다 멸종되고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의 어떤 임종, 아니면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슬픈 일, 괴로운 일, 이런 것들이 항상 어제 있었던 일처럼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다 극단적인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망각이 없으면요 정말 살아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 망각은요 신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이 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픔, 고통, 괴로움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가 되는 일을 완전히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또 우리한테는 기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던 기억은 나지만 그 고통의 감정은 서서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금 웃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요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냥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해도요 시간만한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치료약을 먹어도요 심리 상담을 해도요 그때뿐이잖아요. 시간 지나잖아요,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만이 그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은요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신과 치료를 아니면 심리 치료를 받던지 각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뭐 아무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간남이 아무리 교양이 있고 배운 놈이라 한다 해서 이 피해 남편의 아픔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로지 자신의 편리함과 안정성 그리고 쾌락만을 위해서 쉽게 버릴 수 있는 유부녀만 선택해서 바람을 피우는 이런 놈한테 자기 자신의 아내가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남편의 마음은 더더욱 무너질 거예요. 내 아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겠죠. 이러한 상간남들은요 솔직히 같은 남편으로서 이 동업자 정신이 단 1%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긴 이런 쓰레기들한테 동업자 정신 운운하는 제가 좀 어리석긴 한 것 같습니다. 큰 죄의식 없이 단순 연애 감정으로요 이러한 놈들의 플러팅 행위로 인해서 연애 감정이 생겨서 자신도 모르게 불륜 행위를 하는 아내분들은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내 자신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상간남들한테 있어서는 그냥 한 줌의 고기 덩어리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런 불륜 아내의 가치는요, 적어도 상간남한테 있어서 자위할 때 쓰는 두루마기 휴지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표현이 좀 심한가요? 저는 솔직히 이런 경우를 얘기할 때 더 심한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영상 안 보셔도 돼요. 굳이 불쾌한 마음으로 뭐 볼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죄의식 없이 불륜 행위를 하시는 아내분들이요,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간남과 만나는 것 자체가 이 다이소에서 두루마기 휴지 2개인가? 이렇게 1,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냥 1,000원짜리 인생이에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1,000원짜리 불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러한 생각 없는 이 플러팅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이 상간남들, 이러한 상간남들의 성적 해소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남편은 얼마나 아내를 위하면서 사는데 왜 저런 놈한테는 언제든지 실증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휴지와도 같은 존재를 스스로 자처하냐고요. 아무튼 뭐 이러한 문제로 정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계시는 남편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힘내세요. 끝.